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사칭에서부터 청첩장 및 부고장 카드, 그리고 쿠팡 사기까지 그 수법이 더 알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국제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노출이 예전보다 잦아진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핸드폰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서 금융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기는 바로 청첩장 및 부고문자 사기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넣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사기를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청첩장 및 부고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악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실수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을 때 해킹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깔리게 되고, 그렇게 넘어간 수많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또 다른 사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그렇게 내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보안에 크게 신경 쓰는 아이폰은 비교적 해킹이 안전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의 한 보안업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미싱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 스미싱을 당한 아이폰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좌에서 돈을 바로 빼가는 수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새로운 수법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쿠팡 같은 사이트를 통해 나 몰래 물품을 구매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해 계좌 두 곳에서 5,8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11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쿠팡으로 거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보내온 문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해킹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빼내어 쿠팡에 가입한 뒤 물품을 구매하여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쿠팡에 해결을 의뢰하였지만 사기범들은 물건을 구매 후 탈퇴하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해킹 앱에 깔린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카드 발급이 되었다는 가짜 문자를 보내며 만약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면 즉시 신고하라고 새로운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자 안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를 빼앗기게 됩니다. 카드 발급 문자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가 국제 발신으로 온 문자인지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카드는 한국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절대 국제 발신으로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라며 핸드폰이 고장났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는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사서 카드 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하신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더 큰 피해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통장 묶기라는 사기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통장 묶기는 통장 협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30에서 50만원가량의 의문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통장 협박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되고 그 다음에 계좌 지급정지가 되는데요. 사기범들은 일정 금액을 자기에게 보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고 요구합니다. 이럴 때 절대로 먼저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보내실 경우 돈도 잃고 통장 정지도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계좌번호가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명확한 원인이 없는 돈의 입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나 부고 등 문자가 온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심결에 인터넷 링크를 누르셨다면 빨리 핸드폰을 끄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끄시면 통신 기능이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끈 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혹은 보안업체에 가셔서 분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만 활용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지연이체는 돈을 이체할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체를 실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큰돈을 이체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자주 이체하는 계좌번호를 지정해두면 지정된 계좌가 아닌 경우 소액으로만 이체가 가능해서 만약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중 본인이 희망한 분에 한해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되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수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조심 또 조심밖에 없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는 수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수법들 꼭 알고 계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큰 피해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